1달러당 500엔을 넘어 엔화의 가치는 폭락하여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 충격적입니다. 올해 들어 급속히 진행되었던 엔 하락. 그런데 11월 15일에 뉴욕 시장에서 엔 시세가 상승하여 한때 1달러당 137엔대로 약 2개월 반 만에 회복됐었죠. 10월에 1달러당 151엔대 후반이라는 엔저의 정점에 비하면 10엔 이상 엔고로 기운 것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물가 상승률은 완만하게 감소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견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모건은행의 일본 주재 대표 겸 도쿄 지점장이었던 시절에 전설의 딜러라고 불렸던 후지마키 다케시 경제평론가는 향후 1달러당 500엔을 추월하여 엔화의 가치는 폭락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1달러가 500엔을 추월한다? 도대체 이처럼 엄청난 주장을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혹 시청자님 중에 지금 엔화를 사두었다가 환율이 오르면 돈 좀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잠깐만 이 전설의 딜러가 경고하는 그 강력한 이유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엔 시세가 한때 32년 만에 1달러당 150엔이라고 하는 고비를 넘었을 때 일본 정부는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은 투기적인 엔 매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은 9월 22일에 24년 만에 엔을 사들이고 달러를 파는 환율 조정을 위한 개입을 단행하였고 그 후에도 몇 번인가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행의 개입으로 순간적으로는 엔저가 회복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엔저로 되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엔저를 멈추려고 한 개입은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달러 매도의 환율 개입은 원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들 합니다. 결국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을 멈추는 것밖에는 달리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10월 22, 23일 양일간의 여론조사에는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55%에 이르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고집불통의 자세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금융 완화는 디플레를 해소하고 성장을 회복하며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에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엔저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설의 딜러 후지마키는 오랜 딜러로서의 경험으로부터 달러 엔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미국과 일본의 금리의 차. 둘째, 일본의 경상수지 동향.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미일 간의 금융정책의 차이. 이는 엔저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이죠.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유명한 경제평론가인 가야 게이치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금융정책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의 FRB,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침체되기 쉬웠던 경제를 돈을 마구 뿌리는 양적 완화책으로 재생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과하여 이번에는 반대로 인플레가 진행되자 FRB는 돌변하여 과도하게 뿌렸던 돈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경기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여 물가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돈을 회수하여 시중의 달러 양을 줄이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렵게 하는 정책입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어떤가요? 이와 정반대입니다. 경제가 회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돈을 마구 뿌리며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쉽게 하는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폐 양이 적은 달러는 가치가 올라가고 양이 늘어난 엔의 가치는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원리입니다. 그 결과 일본과 미국의 정책금리의 차이가 4.5%에 이르렀습니다. 미일의 금리차 확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를 만들어냅니다. 우선 투기 관계자에 의한 달러화 강세의 진행입니다. 미일 양국의 금리차가 명확하므로 해외의 헤지펀드는 금리가 낮은 엔을 빌려 금리가 높은 달러로 운용하는 엔캐리 거래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로금리인 일본에서 엔을 빌려 달러를 사서 미국 은행에 맡기면 4.5% 이자가 붙기 때문에 투기 관계자는 이 방법을 통해 폭리를 취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돈을 회수하지 않는 한 엔저의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금융정책은 세계 투기 관계자의 봉이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로 투자자금 조달, 즉
빚을 내 금리 덕을 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인 N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로 설비 투자 등 투자를 합니다. 만기가 되어 빚을 갚을 때 엔저가 진행되고 있으면 빌렸을 때보다 훨씬 적은 달러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달러 100엔 때 1억 엔을 빌려 달러로 바꾸면 100만 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달러로 설비 투자를 하면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지급하게 될 N 금리는 미미하겠죠. 또한 만약 만기 때에 달러가 1달러 500엔으로 엔저가 진행되고 있으면 20만 달러를 N으로 바꾸어도 1억 엔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100만 달러 융자를 받아서 만기 때는 20만 달러로만 변제가 가능하므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진 투자는 없겠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엔저 요인으로 미일 간 금리의 차이라는 요인에 집중하지만 전설의 딜러 후지마키 다케시는 이 요인만으로는 1달러당 180엔에서 200엔 정도까지의 엔저 진행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보다 한층 더 강력한 엔저 달러화 강세, 예를 들어 1달러당 500엔에서 1000엔과 같은 강력한 환율 차이의 경우는 미일 간 돈의 양의 차이로 인해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즉 금리의 차이가 아니라 통화량의 차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후지마키 씨는 현재 엔저에 대해서 최근 20년간 쌓여온 일본 경제의 나쁜 폐단이 분출한 것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즉 N의 약세는 다른 차원 완화 정책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면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원래 일본은 심각한 누적 적자국입니다. 정상적이라면 2013년, 14년경에 재정이 파탄났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은 2013년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뒤로 미루기 실책에 불과한 차원이 다른 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일본은행은 디플레의 탈출을 그 이유로 내걸고 있습니다만 실태는 전통적인 금융론에서는 결코 써서는 안 되는 수 중의 수라고 불리던 재정 파이낸스라는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재정 파이낸스란 일본은행이 대량의 지폐를 마구 찍어내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들이는 것으로 재정을 지탱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반 이상을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일본은행이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재정 파이낸스일 뿐입니다. 가격 변동이 격심한 주식이나 장기채 등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통화의 신용 훼손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가격의 변동이 격심한 자산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철칙을 깨는 것입니다. 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세계적 인플레가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인플레의 주된 이유는 정부 중앙은행이 돈이 흘러넘치도록 마구 찍어낸 잘못된 통화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자신들의 통화정책 미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의 회복, 수요 증가라든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 등에 의한 공급 제약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흘러넘치는 상태가 문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타국의 중앙은행은 뒤늦게나마 양적 긴축을 시작했거나 머지않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를 그만두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발행한 국채와 차환채, 즉 만기 채권을 갚기 위해 신규 발행한 채권, 이를 차환채라고 합니다. 이 차환채를 합하여 100몇십조 엔을 초저금리로 사들여주는 기관은 일본은행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사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금리가 급등하면 일본은행은 엄청난 채무 초과에 빠져 정부는 지급해야 할 이자가 급등하여 예산 등을 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은 미래 연급 끊임없이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과감히 회수되어 정탈전이 되고 있는 달러와 매일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 가치가 떨어져가는 엔, 어느 쪽이 강해질지는 명백하겠죠. 이것이 후지마키가 1달러가 400엔에서 500엔까지 가는 달러화 강세가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덧붙여서 양적 긴축이나 양적 완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본은행이 뿌린 돈의 절대량은 타국 중앙은행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플레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대 GDP에서 260%를 넘어 G20에서 최악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돈을 가장 많이 뿌리고 있어 돈의 가치 절하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의 GDP가 3.5배 확대한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가 9배로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은 거의 GDP가 성장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는 약 14배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 않는데 돈 뿌리기를 계속한 것입니다. 단순 수치로 환산하면 미국은 GDP 대비 약 2.6배 통화량이 증가했지만 일본은 14배 증가한 셈이 됩니다. 엔의 가치가 향후 크게 떨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이 돈의 대량 발행은 일본 은행이 평시부터 재정 파이낸스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엔저는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까요? 전설의 딜러 후지마키 다케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직 엔저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조만간 1달러당 500엔을 넘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겠죠. 최종적으로는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빠른 단계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후지마키의 경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일본 경제에 장점이 더 많았던 엔저이지만 현재는 단점의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일본의 많은 기업의 생산 거점이 이미 해외로 이전되어 버렸기 때문에 엔저의 혜택을 받아 수출이 늘어나는 현상과 무관하다는 사실 때문이죠. 오히려 반대로 엔저로 인해 해외 자원이나 원료의 조달 가격이 인상되어 생활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경제가 약해지고 있을 때는 엔저는 바람직하겠죠. 엔화 기준으로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 일본인 노동력은 외화로 환산하면 싸져서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엔이 강하면 수입해온 물건이나 서비스, 일본인 노동력의 경쟁력은 약해집니다. 경기를 자극하고 싶은 경우에는 엔저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고 싶을 때나 인플레 시기에는 엔고로 방향을 트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가가 상승해도 일본은행은 긴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저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1달러당 400엔에서 500엔이 되면 일본의 인플레는 엄청날 것입니다. 일본 은행에 대한 여론의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요청은 매우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은행은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른 일본 은행의 신용 실추는 엄청나고 달러에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상승해 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와 같은 심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은 왜 금융 긴축 정책을 할 수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곧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